안경사 국가고시 1타 강사 복생과 함께하는 하루 10분 공부방, 오늘은 안경광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난시의 종류를 보도록 할게요. 난시의 종류. 자, 우선 경선이라는 말은 눈의 굴절력이 실제 존재하는 방향, 굴절력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향 또는 눈의 굴절력의 방향을 의미한다. 180축에 180도 경선에 마이너스 2디옵터다 그러면 그 방향에 마이너스 2디옵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경선 중에서 주경선,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경선 중에서 서로 간 이루는 각도가 수직 90도를 이루는 두 개의 경선을 주경선이라고 하는데, 주경선 중에서 굴절력이 제일 강한 거를 강주경선, 굴절력이 약한 것을 약주경선이라고 합니다. 굴절력이 강한 걸 강주경선, 약한 걸 약주경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팁은 S-C식 표기에서, 그러니까 C의 부호가 마이너스인 표기에서 AX 축방향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약주경선의 위치를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S 플러스식 표기에서 AX 축방향은 강주경선의 위치를 알려준다. 그러니까 S-1디옵터, C-1디옵터, AX 180으로 적힌 것과 S-2디옵터, C 플러스 1디옵터, AX 90이라고 적히면 이거 두 개는 표기 전환을 한 거지 실제로는 위아래는 같은 거죠. 같은 표기죠. 그러니까 같은 처방을 표기하고 있는 건데,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축 방향이 달라요. 그러면 지금 C의 부가 마이너스니까 얘가 S-C식이고 밑에가 C가 플러스니까 S 플러스 C식입니다. 자, 그래서 그럴 때 여기 축 방향이 알려주는 거는 지금 180도에 약주경선이 있다. 경선이 존재한다. 그리고 S 플러스 C식의 축의 90도는 여기는 강주경선이 위치한다. 자,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눈은 뭐다? 직난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왜? 강주경선이 수직에 있으니까 직난시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직난시란 말은 난시 안의 강주경선이 수직 방향인 난시. 수직이면 90축이죠. 근데 딱 90축만 직난시냐? 그럼 89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15도 범위까지는 직난시라고 봐준다. 도난시는 난시 안의 강주경선이 수평 방향에 위치하는 건데, 그러면 수평 방향은 0도 또는 18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15도. 자, 그럼 얘를 적어보면 75도에서 105도 범위까지는 우리가 직난시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15도에서 165도 사이는 다 도난시라고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다음에 사난시는 강주경선이 수직 또는 수평이 아닌 경우, 즉 직난시와 도난시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다 사난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경선과 초선과의 관계인데요. 경선과 초선은 서로 수직관계, 경선과 초선은 서로 수직관계를 이룬다. 경선과 초선은 서로 수직관계를 이루는데, 강주경선에 의해서 전초선이 형성이 되고요. 약주경선에 의해서 후초선이라는 애가 만들어지게 된다.
자, 강주경선에 의해서 강주경선이 위치한 곳은 점이 되는데 나머지 초점 하나가 거기서 점이 되지 못해서 선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전초선이고요. 초선 중에 앞에 있다 그러면 전초선, 초선 중에 뒤에 있어서 후초선. 그러니까 강주경선에 의해서 전초선이 만들어지고 약주경선에 의해서 후초선이 만들어지는 건 맞다. 근데 얘를 이제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관계와 방향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는데, 강주경선은 전초선과는 수직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연결된 애들은 경선과 초선이기 때문에 수직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강주경선과 경선과 약주경선은 서로 수직이죠. 자, 그러면 강주경선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전초선이고 약주경선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후초선이에요. 자, 그러면 전초선과 후초선도 서로 수직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또 하나 찾을 수 있는 거 있죠. 그러면 이걸 두 개 묶어보면 이런 결론을 낼 수도 있죠. 강주경선과 후초선은 평행이죠. 또는 약주경선과 전초선은 평행이다. 평행. 평행이란 말은 발 바꾸면 방향이 같다. 방향이 일치한다. 방향이 일치. 자, 이 개념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우선 위에 게 핵심이죠. 강주경선과 강주경선과 약주경선은 서로 수직. 이까지는 알 거고, 전초선과 후초선도 서로 수직. 자, 이 개념을 알고 있다면, 인지하고 있다면, 강주경선과 후초선은 서로 평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위의 조건이 다 만족하면, 이 밑의 조건은 당연히 나와야 되는 얘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위의 거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밑에 거를 거기서 이어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밑에 걸까지 알면 여러분이 방사선시표 문제 풀 때 또는 직난시, 도난시 구분할 문제 풀 때 굉장히 편리하게 유용하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시간을 들이시더라도 보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다음에 등가 구면 굴절력, 난시에서 나오는 등가 구면 굴절력, 요즘 말로 최적 구면 굴절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그냥 약자로 SE 값이라고 하죠. SE 값. AR 지금 나오는 SE 값. 그러면 얘는 뭐냐면, 얘는 결론적으로 뭐냐면, 최소 착란원을 망막에 위치시킬 수 있는 값 있는 굴절력 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최소 착란원을 망막 위에 올릴 수 있는 값. 최소 착란원이 있단 말은 전초선, 후초선이 존재한다는 거겠죠. 즉 난시안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난시안에서 최소 착란원을 망막에 올릴 수 있는 값.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구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냐? S 더하기 2분의 C 값으로 구해 주시면 됩니다. S 더하기 2분의 C. 자, 아래 그림 보시면 여기 전초선이 존재하고, 전초선, 이렇게 수평으로 후초선이 존재하죠. 후초선이 있고 가운데 최소 착란원이 있는데, 얘를
S 플러스 2분의 C 값만큼 교정해서 최적구면 굴절력을 구면 렌즈를 집어넣어 버리면 후초선은 망막 뒤로, 전초선은 망막 앞으로 가는 최소 착란원이 망막 위로 올라가는 값이 결정되게 된다. 이거 알 수 있겠죠. 중요합니다.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올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경선 굴절력. 은근 많이 어렵진 않지만 시험에 꾸준하게 나오는. 자, 현재 그림 보시면 180축은 0디옵터고 90축은 플러스 1디옵터입니다. 그럼 얘를 처방전으로 써보면 C 플러스 1디옵터 AX 축 방향은 180도니까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S 플러스 1디옵터 C 마이너스 1디옵터 축 방향은 90도 이렇게 쓰거나 두 개 다 표현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45도, 30도, 60도 경선의 값을 구해라라고 하면, 구하세요라고 하면 이제 공식으로도 풀 수는 있겠지만, 공식으로 나는 공식을 외우는 게 너무 많아서 힘들다 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반반 쪼개기를 하셔야죠. 자, 180과 90의 딱 절반인 45도는 각도도 절반이지만 굴절력도 딱 절반 값이 들어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30도, 60도는 각도상 절반이 아니죠. 그런데 왜 굴절력을 절반값, 이거 두 개의 절반값을 줘야 되냐면, 물론 각도상 계산하면 22.5도를 우리가 구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냥 특수각만 생각하자라는 개념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각만 생각했을 때는 45도와 0도 사이에 있는 우리가 흔히 편하게 볼 수 있는 특수각이라고 하면 30도 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를 우리는 절반이라고 가정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각도는 30도, 45도, 60도 세 개가 사이에 있을 수 있고, 이거는 45도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거 두 개의 반, 45도와 90도의 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 되겠고, 또는 어차피 공식으로 푸셔야 되는 분들은 공식을 구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 난시 값을 4등분하는 값을 여러분들은 구하게 될 거고요. 4등분을 가지고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하든 여기를 기준으로 하든, 자, 여기서 기준으로 하면 4분의 1, 위에가 4분의 2, 4분의 3, 여기가 4분의 4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C값을 4등분 했을 때 그만큼씩 추가시켜주면 되죠. S는 고정 S 놔두고 이런 식으로 바꿔도 되죠. 이렇게 공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 그냥 간단하게 반반 쪼개서 보는 방법도 있고, 여러분들이 본인 상황에 맞는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로스 실린더, 양주경선의 양쪽 주경선의 굴절력의 절대값이 같다. 하나가 마이너스 1이면 하나는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렌즈. 자, 여기 보시면 붉은색 1번이 마이너스 디옵터가 있는 방향이죠. 마이너스 디옵터가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플러스 원주 렌즈의 축 방향이 있었던 자리라고 해서 플러스 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플러스 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얘는 우리가 표기할 때 붉은색 점, 디옵터 방향과 동일한 붉은색 점을 표기해 놓았고, 2번 여기 플러스 굴절력이 있는 거는 우리가 포로토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포로토에서도 원시 도수는, 플러스 도수는 흰색 글씨 또는 검은색 글씨로 표시해 놓는데, 여기는 플러스 굴절력 또는 마이너스 원주렌즈의 축 방향이었던 위치니까 마이너스 축 또는 흰 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간경선 굴절력을 좀 전에 봤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사이에 45도는
두 개의 딱 절반이니까 0디옵터가 존재하죠. 그래서 중간에 0디옵터가 있는 경선을 우리가 중간 기준축이라고 합니다. 중간 기준축. 중간에 위치한 기준축이 된다. 얘는 굴절력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1번, 2번을 가지고 일치시켜서 검사하면 난시 굴절력 정밀 검사가 되고, 예상 난시 축과 중간 기준축을 일치시키면 난시 축 정밀 검사가 됩니다. 축 정밀 검사 이가 된다. 이렇게와 이렇게 두 가지 항상 까먹지 않으셔야 되겠고, 그림으로도 잘 눈에 익히셔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크로스 실린더는 언제 쓰냐? 용도. 우선 구면굴절력 정밀 검사할 때 쓴다. 그러니까 과교정이냐 저교정이냐를 볼 때 쓸 수 있다. 그리고 난시 유무를 확인할 때 있고, 주로 쓰는 건 얘죠. 난시축 정밀 검사할 때 많이 씁니다. 난시축 정밀, 난시축과 굴절력 정밀 검사할 때 주로 쓴다. 그리고 근용 가입도 검사와 조절 레그 검사할 때 쓰는데, 제가 지금 파란색과 검은색 글씨로 나눠 놓은 이유는, 파란색은 그러니까 1번, 4번, 5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0.50 디옵터로 만들어진 크로스 실린더를 사용하고요. 실린더 더하기 격자시표를 사용해서 검사하는데, 이때 이 크로스 실린더는 보조렌지에 있죠. 보조렌지에 있다. 보조렌지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0.50 디옵터가 들어가 있는 크로스 실린더를 사용하는 거고, 2번과 3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0.25 디옵터가 들어가 있는 크로스 실린더를 사용한다. 이때 쓰는 시표는 점군 시표죠. 자, 그럼 이 시표는 어디 있냐면 수동포롭터에서는 루페에 있죠. 수동포롭터의 루페에 달려 있다. 자동은 시표 모양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들어가겠지만, 수동에서는 루페에 달려 있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1번, 2번 조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프리즘 굴절력을 나타내는데, 입사점을 시점으로 하고 프리즘을 통과하고 나서 1m 거리에 있는 스크린에 강선이 부딪힐 때 종점에서의 편의 거리를 센티미터로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m 진행했을 때 1cm만큼 편의되어 있으면 이 렌즈는 1프리즘의 렌즈다. 우리 빛은 기본적으로 직진만 해요. 직진을 하는데, 빛이 프리즘을 만나면 뭘 하냐면 굴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꺾인다고요. 어디로? 기저 방향 쪽으로 굴절이 된다. 그러니까 빛이 직진하지 않고 약간 방향이 꺾인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직진하는 빛이 프리즘을 만나게 되면 이대로 직진을 못 하잖아요. 여기가 1m라고 할게요. 1m 거리에 있다고 할게요. 스크린이. 그러면 직진을 하면 여기에 맺혀야 되는데, 얘가 지금 기저가 여기 아래쪽에 두꺼운 방향, 얘가 기저니까 빛이 아래로 꺾여 간다고요. 이렇게 꺾여가서 여기에 결상이 된다. 그러면 이거의 센티미터를 측정을 해서, 얘가 1cm면 1프리즘, 얘가 2cm면 1m에서 2cm니까 2프리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표현할 수 있다. 이 프리즘 렌즈의 파워를 정한다 이거죠.
그래서 안경렌즈, 우리가 쓰는 안경렌즈도 프리즘의 집합체죠. 프리즘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프리즘의 작용을 받는다. 그래서 입사광선의 입사점을 기준으로 광학 중심점 위치는 플러스 렌즈는 기저 방향이고 마이너스 렌즈는 정각 방향. 그러니까 광학 중심점이 안경 렌즈의 가운데가 광학 중심점이죠. 여기가 광학 중심점. 광학 중심점인데 이렇게 동그란 렌즈라고 하면 가운데 광학 중심점이잖아요. 얘도 광학 중심점인데 지금 얘는 플러스 렌즈, 얘는 마이너스 렌즈고요. 얘는 플러스 렌즈죠. 자, 얘는 플러스 렌즈. 자, 이렇게 볼 때 지금 마이너스 렌즈에서는 기저가 바깥쪽으로 가 있고 중심의 광학 중심점과 누가 일치하냐면 정각이라고 하는 녀석이 일치하고요. 플러스 렌즈에서는 광학 중심점과 뭐가 일치한다? 기저가 일치되는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들은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빛이 꺾여가는 것과 베이스 인아웃 표기할 때가 우리가 반대로 작용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타보식 방향각. 자, 얘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죠. 굴절이나 조제가공이나 우리가 방향 표시할 때, 각도 표시할 때는 다 타보식 방향각을 쓰니까 타보식 방향각은 지금 얘가 오른쪽 눈, 여기가 왼쪽 눈, OD 오른쪽 눈, OD 왼쪽 눈. 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고객의 눈을 보고 각도를 우리 쪽에서 기준을 잡고 설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른쪽을 0도라고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그 상태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증가, 플러스 각도를 쓰시면 된다. 플러스 각도라고 이제 표현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가 0도, 여기 90도, 180도, 여기도 90도, 여기도 180도, 270도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있을 때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코가 있을 거니까 자, 우리가 각도는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기저 방향은 그러니까 기저가 있는 위치는 안쪽이면 베이스 인이잖아. 베이스가 안쪽에 있다 라는 거니까 베이스가 코 쪽에 있으면 베이스 인, 베이스 즉 기저가 바깥쪽에 있으면 베이스 아웃, 위에 있으면 업, 밑에 있으면 다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오른쪽도 코 쪽에 있고 왼쪽도 코 쪽에 있어야지만 기저가 베이스 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얘를 각도로 표현해 보면 오른쪽 눈은 코 쪽이자 오른쪽이니까 0도가 돼요. 근데 왼쪽 눈에서는 코 쪽이긴 하지만 이 방향을 절대 방향으로 보면 왼쪽이라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그러다 보니까 얘가 각도가 180도라는 게 되죠. 수직은 달라질 게 없어요. 수직은 왼쪽 오른쪽이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게 어려울 게 없는데 수평에서는 타보가 0도가 오른쪽 눈에서는 베이스 인을 의미하는 거지만 왼쪽에서는 베이스 아웃을 의미하는 거고 180도가 오른쪽 눈에서는 베이스 아웃, 왼쪽 눈에서는 베이스 인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헷갈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조제가공, 굴절검사, 광학 여러 가지에서 각도를 이용하거나 프리즘을 이용하는 문제에서 어려움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 꼭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